안녕하세요. 지혜창고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몸이 더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지치고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거나 걷다가 휘청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일주일 만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실수는 많이 할수록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입니다. 운동은 약과 비슷합니다. 때와 양이 맞아야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쉬면 몸이 굳는다는 마음으로 매일 비슷한 강도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쉬는 동안에 회복하고 더 강해지는데 쉬지 않으면 피로가 쌓여 근력이 오히려 깎입니다. 전날보다 몸이 유난히 무겁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평소보다 숨이 더 찬 날은 몸이 보내는 오늘은 조금만 해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일주일에 3번 온몸을 쓰는 운동을 20분 남짓 하세요. 예를 들면 월수금에 하시고 그 사이 날에는 가볍게 걷거나 몸을 늘려주는 동작만 하셔도 됩니다. 운동 강도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숨이 조금 차는 정도면 알맞습니다. 운동을 마쳤을 때 오늘도 잘했다는 기분이 남아야 다음 날이 편안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걷기 같은 숨차는 운동만 하고 다리 힘과 균형을 키우는 동작은 빼먹는 것입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리의 힘, 몸을 바로 세우는 균형 감각,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는 힘이 필요합니다. 걷기만으로는 이 3가지가 충분히 길러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도 근력과 균형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 하나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8번에서 10번, 2차례 하세요. 부엌 싱크대나 벽을 손으로 짚고 팔굽혀펴기를 8번에서 10번, 2차례 합니다. 탄력근 고무줄이 있으면 가슴을 펴고 끈을 배 쪽으로 당겨 등을 쓰는 동작을 10번에서 12번, 2차례 하세요. 없다면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등을 조이는 느낌으로 살짝 당겨도 됩니다. 종아리는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2번에서 15번, 2차례. 균형은 발을 일자로 놓고 20초 서보기. 어렵다면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무릎을 가볍게 빠르게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초 정도 3번 합니다. 전부 해도 15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어지럽거나 아프면 즉시 멈추고 숨이 너무 차면 횟수를 줄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과 안전입니다. 세 번째로 물과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빈속으로 운동하거나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 반찬이 빠지면 몸이 지칩니다. 운동 전 물 1컵, 운동 후 물 1컵을 꼭 드세요. 땀을 많이 흘렸다면 조금씩 더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운동 뒤에는 우유나 두유 1컵에 삶은 달걀 하나 혹은 요구르트와 바나나 반 개처럼 간단한 간식만 곁들여도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매 끼니마다 생선, 계란, 두부, 콩, 살코기 같은 단백질, 반찬을 하나 이상 넣는 습관을 들이면 힘 빠지는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쓴 뒤에 묵직한 피로감은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지는 좋은 통증입니다. 하지만 날카롭게 쑤시거나 붓고 열감이 있고 이틀이 지나도 더 아파진다면 무리입니다. 또한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생기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지럼이나 심한 숨가쁨이 나타나면 즉시 멈추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잠을 돕는 약이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약,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드신다면 운동 강도와 시간을 꼭 조절해야 합니다. 약 때문에 균형이 잠깐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세, 신발, 집안 환경입니다. 무릎만 굽혀 쭈그려 앉듯 하는 동작은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가슴은 앞으로, 엉덩이는 뒤로라고 생각하면서 의자에 살짝 앉았다 일어나듯 움직이면 훨씬 안전합니다.
탄력근이나 수건을 당길 때는 어깨가 구부정해지지 않게 가슴을 펴고 턱을 앞으로 빼지 마세요. 신발은 집에서도 중요합니다. 뒤꿈치가 없는 끌어 신는 실내화나 미끄러운 양말은 작은 실수에도 중심을 잃게 합니다. 뒤꿈치를 잘 잡아주고 끈이나 찍찍이로 발을 고정할 수 있는 집안용 신발을 하나 정해놓고 집 안에서도 그 신발을 신어보세요. 바닥 깔개 모서리, 늘어진 전선, 어두운 복도처럼 걸리거나 미끄러질 만한 곳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작은 정리가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돌릴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 3회 20분 운동 순서입니다. 월요일에는 몸을 풀며 시작합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목과 어깨를 크게 돌려 굳은 곳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손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수건을 잡고 등을 조이는 당기기, 발 뒤꿈치 들기까지 한 차례씩 돌아갑니다. 숨이 차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세요. 균형 시간에는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발을 일자로 두고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흔들리지만 일주일이면 20초가 되고 한 달이면 훨씬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가볍게 빠르게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초 정도 해주세요. 마무리로 종아리와 엉덩이, 가슴을 쭉 늘려주면 끝입니다. 수요일에는 월요일과 똑같이 하되 욕심을 내지 말고 안전하게 반복합니다. 금요일에도 같은 구성을 유지합니다. 그 주에 몸이 유난히 무거우면 횟수를 줄이거나 동작을 하나 빼셔도 됩니다. 반대로 가뿐하다면 횟수를 2~3번만 더 해보세요. 매일은 하지 않습니다. 4일 날에는 가볍게 15분에서 20분 정도 걷고 몸을 늘려주는 동작으로 마무리하면 충분합니다. 이 흐름이 몸을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집에서 신는 신발을 먼저 바꾸세요. 뒤꿈치를 잡아주고 미끄럼이 덜한 신발이면 됩니다. 밑창이 닳았거나 헐렁하면 과감히 버리세요. 둘째 날에는 20분 운동 순서를 시작합니다. 처음이니 횟수에 집착하지 말고 동작을 익힌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셋째 날에는 식탁을 살펴봅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렵다면 요구르트, 달걀, 두부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넷째 날에는 몸의 신호 기록지를 만들어 보세요. 운동을 한 뒤 기분은 어땠는지, 어지럼이 있었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간단히 적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두 번째 운동 날입니다. 바닥 깔개 모서리와 전선을 정리하고 밤에는 복도 조명이 잘 켜지는지 확인하세요. 여섯째 날에는 가볍게 걷고 온몸을 늘려주세요. 이날은 쉬는 날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세 번째 운동 날입니다. 한 주를 잘 마쳤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내 몸을 내가 지킨다는 마음이 가장 큰 힘입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서게 만듭니다. 많이, 세게, 자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쉬어야 강해지고 먹어야 회복되고 제대로 해야 다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운동을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알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 안내를 덧붙입니다. 운동 중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고 이유 없는 심한 어지럼이나 숨가쁨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특히 잠을 돕는 약이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약을 드신다면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담당 의사약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병력과 상태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